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파이썬 시작하겠습니다. C 언어나 자바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는 코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코딩 시험이 아니고 코딩되어 있는 거를 분석해서 결과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지선다형이고요. 파이썬 자체는 아주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죠. 어차피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C 언어의 기본이 학습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툴일 뿐이에요. 툴일 뿐이고 흐름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어차피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누가 만들었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죠? 이 파이썬은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스크립트형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문법이 아주 간결해요. 간결하고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초등부 애들도 파이썬을 다루는 거 보면 네,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확장 가능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요. 생산성이 높아서 개발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최근에 추세는 파이썬이죠. 그죠? 물론 자바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요. C 언어도 기본이 되게끔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제어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화형 셀이라는 게 있고요.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형 셀은 지금 얘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직접 이렇게 5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8 나오고요. A는 5 하면 A라는 변수에 5를 담게 되고요. B는 4 그럼 B라는 변수에 4를 담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A 더하기 B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그 결과값 9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C 언어나 자바에서는 프린트라는 걸 써줘야 되잖아요. 프린트 F라든지 프린트 LN이라든지 써야 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대화형 셀 자체는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인쇄할 때는 프린트라는 명령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다 이제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지금 구분을 했어요. hello 한 다음엔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굳이 작은 따옴표로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자바에서는 왜 한 글자는 작은 따옴표로 구분했었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로 구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했으면 큰 따옴표로 묶어버리면 돼요. 작은 따옴표로 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묶어버리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인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지금 이게 파이썬 대화형 셀입니다. 이 셀에서 저희가 입력을 합니다. 5 더하기 3 엔터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A는 5를 주고요. 그리고 B에다가는 4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를 썼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요. 프린트라고 쓴 다음에 쌍따옴표 해볼까 이번엔? hello라고 썼어요. hello 하고 엔터 치면 그냥 나와요. 다음에 한 번만 더 프린트라고 쓰고요. 작은 따옴표로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이건 대화형 셀이라는 거고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줄씩 바로바로 실행하고 보여주고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은 모듈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터 에디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터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작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C 언어나 자바처럼 작성을 한 번에 쭉 한 다음에 컴파일하고 런하는 실행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얘를 하고 저장을 할 때 확장자는 .py가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어차피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될 것이고 그 중에 객관식 문제를 내려면 낼 수밖에 없겠죠. 네. 안 나올 확률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에 그 주석을 다는 게 있어요. 이 주석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C 언어나 자바에서 배웠지만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계없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떤 코드를 내가 전달한다거나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내가 작성하고 싶을 때 간단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만 주석 처리를 하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 요 소스 옆에다가 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쭉 왈라왈라왈라 썼었어요. 그죠?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샵입니다. 샵. 됐습니까? 자, 얘는 안녕하세요. 이건 이 hello라는 얘는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고 프로그램 소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샵을 가지고 한 줄 주석을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요. 네, 파이썬에서 이제 여러 줄 주석을 다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석 문장을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3번을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주석을 단 예제가 있거든요. 인쇄가 되겠죠. A라는 게 인쇄가 될 겁니다. B라는 게 인쇄가 될 겁니다. 이건 모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를 치고 엔터를 땅 치면 A가 출력되게 하는 거는 쉘 화면이고요. 그냥 우리는 이 파이썬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코드를 모듈 상태에서 이제 작성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 줄의 주석을 처리하려면 뭐 이렇게 쭉 설명을 써놨어요. 근데 아까처럼 한 줄로 하려면 샵 한 다음에 그냥 왈라왈라왈라 쓰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 줄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3번을 쓰고 끝에다가 작은 따옴표 3번을 하게 되면 얘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모듈 상태로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 쉘 화면에서 파일에 뉴 하시면 뉴 파일 하면 얘가 뜰 거예요. 이렇게 뜨시고요. 뜨신데 뜨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인 여기다 그냥 저장할게요. 파이썬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연습이니까요.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한 다음에 그냥 저장만 할게요. 저장한 다음에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확장자 붙은 거, 자동으로 붙은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런 하시면 돼요. 런 할 때 여기에 F5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단축키인데 그냥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출력이 돼요. 셀 화면상에서 출력이 됩니다. A, B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프린트 A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 프린트 B라고 하면 B가 출력이 되는 건데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가 되는구나. 우리가 그 C 언어에서 뭐 제어 문자 써가지고 N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엔터라고. 그걸 안 해도 또 자바에서 프린트 ln 이걸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가 되는구나. 요거 아시면 되고 여기에 입력했던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에 안녕 파이썬 반가워 이건 인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석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내려놓을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코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서는. 네, 다음요. 네, 다음 파이썬의 블록입니다. 같은 블록 영역의 명령어들은 동일한 간격으로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문법이에요. 파이썬의 문법. 일반적으로 탭으로 들여쓰기 간격을 만들거나 스페이스바, 띄어쓰기죠. 사이뛰기를 4번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잘못된 걸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산업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제가 봤어요. 산업기사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들여쓰기가 잘못된 문장이 있거든요. 그 문장을 찾아서 잘못된 문장을 고르라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근데 우리가 if문의 그 if라든지 뭐 for라든지 while문도 우린 배웠었어요. 근데 뭐 그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이면 중괄호를 쓰지 않았어요. C나 자바에서는. 근데 2문장 이상이면은 중괄호로 이렇게 묶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괄호 맞나? 네, 이런 식으로 묶었었는데 파이썬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또 편한 거죠. 그죠? 들여쓰기만 올바르게 해주면 얘가 2문장이든 3문장이든 더 많은 문장이라도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 if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했겠죠. 이 퍼센트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린 C 언어나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10과 2를 나눈 나머지를 구했어요. 나머지가 0이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참이거든요. 참이면 여기 속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 질문, 이 조건에 대한 참에 해당하면 실행해야 되는 문장이 2문장이 있는데 2줄이 있는데 걔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if에 속해 있는 건 얘예요 라는 뜻이에요. else라는 건 뭐 나중에 또 배웁니다.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만약에 n과 2를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얘를 만나게 되는 거고 얘에 속해 있는 문장은 요 2개라는 그런 뜻이에요.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얘처럼 맞춰주지 않으면 에러 떠요. 컴파일 할 때. 그러니까 F5 눌렀을 때 실행이 되지 않고 에러가 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변수하고 프린트하고 인풋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뭐 앞에서 잠깐 하긴 했어요. 인풋 빼고요. 변수를 작성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다 작성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문자나 언더바, 가운데 이 빗줄이 아니고 언더바 또는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첫 글자로는 문자와 언더바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변수의 다음 중 변수로 선언한 것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린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있고요.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의 이름이라든지 예약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함수 이름을 내가 변수로 쓸 수가 없죠. 당연하죠. 프린트를 변수로 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변수와 프린트의 사용 예제입니다. A라는 컵에 A라는 변수에 10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C 언어나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왜 자료형을 선언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해요. 파이썬은. 자동으로 내가 지금 담고 있는 게
정수네? 그러면 저 A는 정수형 변수가 돼버려요. 자동으로. 근데 물론 자동으로 하다 보면 잘못 내가 원하지 않는 자료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 또 배우겠습니다. 자, 출력을 합니다. A에 10을 담았기 때문에 10이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문자잖아요. 그죠? A에 담겨있는 10이 인쇄가 되라는 게 아니라 문자 A를 그냥 출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A에다 10을 넣습니다. 그리고 10을 출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A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됐습니다. B라고 해버리면요. 뭔지 알고요. B에 뭐가 담겨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작은 따옴표로 구분했다면 당연히 B가 출력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뭐 그런 겁니다. 다음요. 네,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A 변수에 10을 담습니다. A에는 10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드려야 좀 편할 것 같아요. B 변수에는 5가 담겨 있습니다. 프린트한 다음에 A랑 B를 인쇄하겠대요. 그동안은 그냥 A 하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콤마로 구분을 했어요. 콤마를 구분하게 되면 한 줄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10하고 한 칸 띄고 5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B에다 7을 넣었어요. 그러면 5는 없어지고 7이 담기게 되는 거죠. A하고 B를 더했대요. A하고 B를 더하면 10과 7을 더해서 17이 인쇄가 되겠네요. 그죠? true를 인쇄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rue나 false는 대소문자 구별하거든요. 파이썬. 그러니까 T 대문자 쓰셔야 되고 얘도 false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쇄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인쇄되나 한번 볼게요. 자, C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넣습니다. 그 뒤에는 기능사라는 문자열을 넣습니다. 쓰진 않을게요. 자, C하고 D를 더한대요. 이거 에러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자바처럼 이 더하기는 문자를 결합할 때 쓰는 연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능사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결과나 동일할 거예요.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대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F5를 눌러서 네,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처럼 인쇄가 됩니다. 내려놓고요. 자, 위에 있던 10하고 5가 인쇄가 됩니다. 됐죠? 한 줄로 인쇄가 된다 그랬고요. 17이 인쇄가 되는 거고요. true하고 false는 논리값이거든요. 뭐 또 뒤에 배웁니다. 뭐 지금은 그냥 true라는 논리값이 인쇄가 됐구나. false라는 논리값이 인쇄가 됐구나. 문자를 쳤는데 이거 에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쌍따옴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문자가 되는 거죠.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하게 되면요. 프로그래밍하고 기능사를 C하고 D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C하고 D를 더하래요. 더하는 건 문자를 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능사가 되는 거고요. 얘를 변수에 넣은 거 가지고 했는데 그냥 문자열 가지고도 직접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이제 인풋이에요. 인풋이라는 건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스캔F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input이라는 함수를 써주고 이 명령어를 써주고 여기다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얘가 인쇄가 돼요. 인쇄가 되면서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입력을 하는 거죠. 네, 한다맨이라고 쓸 거예요. 한다맨이라고 쓰는 순간 쓰고 엔터를 치는 순간 얘는 name이라는 문자열 변수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한 다음에 인쇄를 하게 되면 한다맨 안녕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다음요. 자,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F5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다맨이라고 제가 쓸게요. 한다맨 엔터 땅 치면 한다맨 안녕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엔 여기다 아무것도 적지 않을게요. 아무것도 안 적을게요. 자, 돌려볼게요. 그럼 메시지가 뜨지 않고 깜빡깜빡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다맨을 써볼게요. 이러면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 되면은 뭘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은 없다. 내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게 이 변수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출력을 할 때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구나. 심표는 뭐예요? 한 줄에서 출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구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요. 내려놓을게요. 네, 다음 파이썬의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은 뭐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변수를 만들 때 사용자가 자료형을 결정하지 않아도 파이썬 내부에서 자동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료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불편합니다. 자료형을 확인할 때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료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 변환이라는 걸 배운 적은 있어요. 그죠? 가로해가지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수업할게요. 네. 각 자료형의 특징을 이해하면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숫자형은 정수형과 실수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산이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내장함수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한다거나 범위를 준다거나 거듭 제곱을 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그런 함수들인데 마찬가지죠. 뒤에 또 배울 거니까 지금은 내장함수가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논리입니다. 논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rue, false를 나타내는 자료형으로 주로 비교 또는 논리 연산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건문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문자열형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줘도 되고 큰 따옴표로 묶어도 됩니다. 연산이 불가능하죠. 당연히 문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그 문자를 결합하는 연산이라고 더하기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자 한 다음 옆에다 정수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문자를 만약에 내가 A라고 해놓고 A 곱하기 한 다음에 5라고 만약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큰 따옴표로 묶을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자가 A라는 문자가 5번 반복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한 다음에 A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을 다루는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얘는 이제 나누는 거죠. 구분기호를 가지고 나누는 건데 뒤에 또 하겠습니다. 모두 대문자로 바꾸고 모두 소문자 바꾸고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다른 언어와는 달리 문자와 문자열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바 같은 경우는 한 글자를 할 때는 작은 따옴표, 문자열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형 자체도 틀려요. 문자형은 CHAR이었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었단 말이에요. 다음 예제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 5를 집어넣습니다. 정수를 집어넣고요. B라는 변수에 문자 5를 넣습니다. C라는 곳에는 5.0이라고 실수를 집어넣습니다. 프린트를 하게 되고요. A하고 A를 더한대요. A에는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10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줄바꿈할 때 그냥 한 줄 바꿀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엔터를 친 거랑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B하고 B를 더했대요. B에는 5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 더하기 5니까 10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와 문자가 결합이 돼서 5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A 곱하기 B를 했대요. A는 지금 5가 들어있고요. B에는 문자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가 5번 나오게 됩니다. 셋, 넷, 다 이렇게. 물론 바꿔도 됩니다. B 곱하기 한 다음에 A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 줄 바꾸게 됐고요. 주석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했습니다. 당연히 출력이 될 거고 엔터를 치게 되는 거고요. 큰 따옴표로 구분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문자열의 결과가 나오는데 혼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작은 따옴표를 하고 큰 따옴표를 나중에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정수하고 문자를 더할 수는 없어요. 곱하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고요. 실수하고 문자를 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를 곱하게 되면 5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자가 들어가 있고 C라고 하면 5.0이잖아요. 5.0 같은 경우는 실수기 때문에 에러가 뜨게 돼 있고요. 정수를 하게 되면 5가 얘처럼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얘처럼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5가 잠시만요. 10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 그리고 10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55가 나오게 되고 5가 5번 출력이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력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제가 주석 처리를 한 거를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정수하고 문자를 더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죠.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러가 뜬다라는 겁니다. 정수하고 문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티저하고 스트링을 더할 수는 없다. 이런 에러가 뜬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얘를 지워보고 얘를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또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는데 곱할 수 없습니다. 뭘 곱할 수 없냐면 플로트를 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수는 가능한데 실수는 곱할 수가 없다. 문자하고
아시겠죠? 실수끼리 연산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는 문자와 정수, 문자와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 형변환입니다. 자료형 변환하는 방법이죠. 파이썬은 사용자가 자료형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의 의도와 다른 자료형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들의 자료형을 원하는 자료형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str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로 바꾼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분명히 숫자가 있을 거야. 숫자가 있는데, 숫자 10이 있는데 얘를 문자로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인티저형으로 바꾸겠대요. 인티저가 정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10을 숫자 10으로 변환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2.5라는 거는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12.5를 12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형 변환을 하게 되면 반올림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배웁니다. C 언어나 자바에서 우리가 썼던 그 배열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배열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는구나. 그럼 HELLO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얘를 리스트형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서 배열에다가 한 글자씩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게 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C 언어나 뭐 자바하고 똑같이 이 배열의 인덱스 넘버는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0, 1, 2, 3,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뒤에 배웁니다. 뭐 지금 몰라도 되고 그냥 형 변환을 합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중요한 문제인데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보다도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인풋이라는 게 우리가 입력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숫자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자가 나오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그 옆에. 근데 내가 입력을 7을 입력했어요. 그럼 자동으로 A에 숫자 7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자체가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뭐든지 간에 일단은 문자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문자가 됐기 때문에 A하고 A를 더하게 되면 7 더하기 7 해서 14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7, 7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력을 할 때 어차피 이 인풋이라는 요 자체가 입력을 받는 건데 입력을 어떤 숫자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돼버리니까 인트형으로 강제로 형 변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얘가 7이 됩니다. 이제 숫자 7이 됩니다. 그럼 7 더하기 7을 하니까 14가 인쇄가 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다음요. 네, 다음 자료형 확인하기입니다. 자료형 확인할 때는 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보면은 input이라는 게 있어요. input은 이제 입력을 받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내가 5를 입력했다 칠게요. 5를 입력하고 A에 보내줍니다. 어떤 형태로 보내준다고요? 네, 문자열로 보내집니다. 인티저형으로 강제로 형 변환을 시켰습니다. 변환을 시킨 다음에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문자 5가 들어가는 거고요. B라는 변수에는 그냥 5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라는 변수에는 다시 이 A를 실수형으로 바꾸겠대요. 그럼 뭐 실수형으로 5.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타입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인쇄가 될 건데요. A에는 문자니까 뭐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str이라고 나올 거고, B에는 정수가 들어갔으니까 int, 얘는 플로트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코딩 미리 해놨고요. 자, F5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숫자를 입력하래요. 5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를 입력했지만 문자형으로 들어가게 되고 A에는 그 A를 문자 A를 정수로 바꾸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정수 A를 실수형으로 바꾸게 돼서 자료형을 인쇄하게 되면 str, int, 플로트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쇄가 된다라기보다 자료형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됐습니다. 뭐 다른 건 뭐 알 거 없고요. 이대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내려놓을게요. 다음 한 줄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에 했던 건데 이거는 콤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쓰게 되면 자동으로 엔터가 돼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한 다음에 X라고 해놓고 또 프린트한 다음에 Y라고 해버리면은 문자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X, Y 이렇게 한 줄로 바꿈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옆에다가 쉼표를 넣게 되면은 옆에 자동으로 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이뛰기를 하고요. 사이뛰기를 하면서 붙이게 됩니다.
x라는 변수에 3을 집어넣고요. y라는 변수에 5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는데 x 안에 들어있는 값 3이 인쇄가 되겠죠. 그래서 3과 5의 합은 그리고 한 칸 띄고 8이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이 콤마로 구분하게 되면 한 줄의 입력 출력이 되긴 하지만 자동으로 공백 처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공백 처리가 된다라는 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네, 다음은 형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출력한다라는 거가 핵심은 아니고요. 그냥 배웠던 거를 그냥 다시 한번 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문자를 더하면 결합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라는 변수에 3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인티저형이 됩니다. y라는 변수에는 5가 들어갑니다. 이 둘 다 인티저형입니다. 네. 자, 출력문을 만나게 됩니다. str 한 다음에 x를 하겠대요. 그러면 정수 3을 문자 3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3, 이게 문자예요, 이거는. 얘는 여기에 있는 값 자체가 영구적으로 스트링형이 되진 않아요. 그냥 정수형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 뿐인데 일시적으로 강제로 형 변환만 시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3이 지금 문자열 3이 인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더하기가 있어요. 그럼 결합한다는 얘기고 과라는 말이 결합이 돼요. 과. 한 다음에 옆에 한 칸 띄었네요. 그럼 한 칸 띄고요. 그런 다음 또 결합을 하래요. 문자니까요. y에 들어가 있는 정수 5를 문자로 바꿔서 5가 출력이 되겠네요. 이어서 또 더하고요. 더하기 여기는 뭐 없죠. 그죠? 한 칸 띄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의 한 다음에 합은 하고 한 칸 띄었네요. 사이띄기를 하고 또 결합을 하고요. str 한 다음에 문자열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형 변환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건 그냥 더하는 거예요. 이건 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3과 이 안에 y에 들어가 있는 이 5는 둘 다 정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8을 문자로 변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이 나와요. 8. 한 다음에 2다가 옆에 붙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인쇄가 된다. 그래서 한 줄로 인쇄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문자열로 변환하는 이 강제형 변환은 일시적으로 변환하는 거다. 문자하고 더하면 결합이 된다. 이어져서 같이 붙어서 출력이 된다. 요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주 나올 수 있는 함수 하나를 또 볼게요. 자, end라는 게 있어요. 이건 끝이에요. 끝에 삽입할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가 2번 붙어 있는 거예요. 공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맨 끝에 그냥 걔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할까요? 프린트라고 하고요. 프린트라고 했어요. 한 다음에 3 한 다음에 옆에다가 콤마 5라고 할게요.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콤마 하고요. end라고 하고요. 는 하시고요. 예.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한 다음에 결과를 나오게 하면은 3하고 5가 나오게 돼요. 3 한 칸 띄고 5가 나오게 돼요. 끝에 붙어 있는 문자는 바로 얘예요. 끝에 붙이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 띄지 않아요. 띄지 않고 그냥 A가 나와요. 끝에, 왜냐하면 끝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을 지금 넣었어요. 그럼 5를 넣었어요. x하고 y에 지금 3이라는 값과 y에는 5라는 값. 급할수록 천천히 할게요. 쉽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x를 인쇄한대요. 그럼 x가 인쇄가 되고요. 끝에 붙어 있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어떤 문자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라고 한 다음에 그냥 x라고 치고 그 밑에 프린트라고 한 다음에 전에 배웠지만 뭐 y라고 한다면 3 인쇄되고요. 5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바꿈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엔터라는 조판부 같은 그런 문자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엔터를 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냥 딱 붙이겠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출력을 할 때 아랫줄에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과가 붙게 되는 거예요. 한 칸 띄었으니까 띄었어요. 띄고 난 다음에 옆에 또 있어요, 얘가. 그러면 그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럼 y에 있는 값이 5예요. 5가 인쇄가 되고요. 그런 다음 그 옆에 또 이어서 여기 깜빡깜빡 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합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합은 엔터 치지 않아요. 얘가 있으니까. 얘가 있으면 엔터 치지 않아요. 됐어요? 끝에 그냥 걔가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풀 같은 거? 본드를 붙였다고 할까? 붙여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x 더하기 y가 8이잖아요. 그럼 8.
네, 8 한 다음에 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띄어쓰기가 돼 있네요. 그죠? 네. 돼 있나? 돼 있을 거예요. 여기 한 칸 떴을 거예요. 한 다음에 이다가 인쇄가 됩니다. 이다. 점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and 요거 중요합니다. 요 옆에는 얘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큰 따옴표를 2번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됐습니까? 쟤를 붙이게 되면 그 옆에 그냥 본트처럼 쫙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거만 들어가고 이거만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and라고 한 다음에 는 한 다음에 여기서 뭐 a라고 쓰면은 어떤 글자 옆에 a가 딱 옆에 딱 붙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나갈게요. 하나만 더. 셉치기 하는 게 있어요. SEP라는 것도 있어요. SEP는 뭐냐면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트라고 했어요. 왜 자꾸 끌리지? 자, 이렇게 했어요. 한 다음에 3, 5, 10이라고 했어요.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SEP, AND가 아니야. SEP라고 하고 는 한 다음에 A를 이렇게 넣었다 쳐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땅 쳤어요. 치게 되면 얘가 셉치기를 해요. 셉치기라고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사이사이에. 그래서 3A, 5A, 10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요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AND가 나올 수도 있고요. 셉치기 하는 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이 분석한 게 올바른 것은, 저거의 결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문자열 결합하는 거, 형 변환하는 거, 이거 다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요. 다음 마지막으로 포맷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뭐 끝났다는 건 아니고 수업이 한 줄로 인쇄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인 겁니다. 자, 메서드라는 건 이제 동작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동작을 하게끔 해라. 포맷이라는 건 어떤 그 메서드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괄호를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 C 언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거예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X가 들어가게 하고 요 자리엔 두 번째 있는 Y가 들어가게 하고 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요 X와 Y를 더한 결과가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 핵심은 점 메서드니까 점 한 다음에 포맷이라고 쓰는 거예요. 쉼표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과 5의 합은 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요. 다음 연산자입니다. 파이썬의 연산자입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뭐 C하고 자바하고 많이 유사하죠. 거의 똑같은데 파이썬에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얘는 덧셈이고요, 뺄셈이고요, 곱셈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근데 C 언어나 자바에서는 얘가 몫을 구할 때 주로 쓰죠. 그러니까 정수가 됐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연산은 실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몫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 돼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A와 B를 나눈 몫이 나오고요. 얘는 정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나눗셈은 실수입니다. 자, 얘입니다. A하고 B를 나눈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게 없었어요. 이 나머지 구하는 건 원래 C 언어나 자바에서도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A의 B 제곱이죠.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5의 제곱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산술연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다가는 10을 넣고요. B에다가는 5를 넣습니다. 그럼 얘는 인티저형이죠. 정수형입니다. 자, 2.0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플로트형이 돼버립니다. 0.5를 넣어도 자동으로 플로트형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C하고 D에 대해서는 여기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A하고 B를 더했어요. 당연히 15가 나오겠죠. A하고 B를 뺐어요. 5가 나오겠죠. A하고 B를 곱했어요. 그러면 50이 나올 거예요. 자, A하고 B를 나눴습니다. 그럼 A에 10이 있고 5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2가 되는데 나머지 연산은 무조건 실수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이 됩니다. 자, 요런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항상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나눈 값이고요. 얘는 몫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10과 5를 나누면 나머지가 아니고 몫이 10과 5를 나누게 되면 5, 2, 10 하면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얘는 2.0이 될 거고 얘는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구한다 그랬어요. 나머지를 구하기 때문에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0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A 곱하기 B는 뭐라고요? A가 지금 10이고요. 곱하기 한 다음에 B는 5가 되거든요. 그럼 10의 5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을 5번 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둘, 셋, 넷,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주의할 점은 똑같은 정수를 나눴는데도 얘는 실수형으로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10 더하기 5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10 더하기 한 다음 5.0을 한번 해볼까요? 실수를 더하게 되면 결과도 실수가 돼요. 됐습니까? 정수하고 실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결과값은 실수가 되는구나. 요거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요 나머지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10하고 퍼센트 한 다음에 5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10하고 퍼센트를 쓴 다음에 5.0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정수와 정수끼리 하면은 정수가 되는 게 맞지만 정수와 실수를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피연산자 중에 실수가 있으면 그냥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수라고 하더라도 둘 다 정수를 했을 때도 이 나눗셈 연산은 무조건 실수가 된다라는 거. 요거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네, 다음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는 뭐 우리 배웠던 거랑 똑같죠. 뭐 시어노나 자바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뭐 이쯤에서 말씀드리면 시어노는 기본이에요. 항상 기본이니까 걔를 공부하셔야 자바 코드가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학습이 돼야 파이썬이 좀 쉽게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똑같아요. 사용 방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얘는 미만이잖아요. 그죠? 작다. 얘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초과, 크다. 얘는 이상이 되는 거고요. 얘는 같으면 참, 아니면 거짓. 얘는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연산자.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고요. 논리연산자는 X5와 Y,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얘는 이거에 대한 결과의 반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true가 있고, 그러니까, true가 있고, false가 있는데, true는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1이라고 하고, false는 0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그럼 두 가지 조건들이, 둘 다 거짓말인 경우와 하나씩만 참인 경우와 둘 다 참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화라는 거는 또는이니까, 그죠? 또는이니까 둘 다 거짓말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참이 되는 거고요. and 같은 경우는 그리고란 뜻이잖아요. 그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not x라는 건 뭐냐면 not이 있고 x가 있는데 x가 만약 true다. true면 얘의 결과는 false가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얘가 f다. false다. 그럼 얘는 true가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죠? 자, 이거 학습이 아마 돼 있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입니다. 자, x에는 10이 담겨 있습니다. x에는 10이 있고요. y에는 마이너스 10이 있습니다. 자, 10이 0보다 크니 true죠. true라고 나옵니다. 네. x가 y보다 작니? 10이 마이너스 10보다 작니? 거짓말이죠. false가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t, f 이렇게 쓸게요, 이제. x가 10과 같니? t, true고요. x가 y랑 같지 않니? 같지 않으니까 true고요. 됐습니까? 자, 10이 0보다 크니? 참이죠. 근데 5화를 만났어요. 마이너스 10은 0보다 크지 않아요. 5화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죠. 둘 다 거짓말일 때만 거짓말이니까요. 자, AND를 했어요. 하나는 참인데 하나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x가 0보다 크냐? 참이죠. 그죠? 근데 not을 만났네. 그럼 얘는 false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네, 다음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 같은 경우도 뭐 AND하고 OR하고 not이 있는데 XOR 빼고 AND와 OR와 NOT 같은 경우는 아까 관계연산자를 할 때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아닐 땐 다 거짓말이고 얘는 둘 다 거짓말일 때만 거짓말이고 나머지 다 참이었고 참이면 거짓, 그죠? 거짓이면 참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비트 연산자라는 이 말 자체가 이진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비트가 이제 꺼졌다 켜졌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비트가 1101이 있고 0101이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만약 AND를 하겠다. AND가 요건 이제 비트 연산입니다. 얘를 하게 되면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0101이 됩니다. 그래서 뭐 5와 같은 경우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일 때 1이고 11일 때 1이고 00일 때만 0이고 11일 때 1. 이게 지금 AND고 AND 그리고 얘는 5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XOR라는 건 뭐냐면 같을 때 0, 다를 때 1이에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 갓 0이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연할 때. 그래서 1과 0은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0, 다르면 1, 그러니까 1 나오고요. 얘는 같잖아요. 그죠? 같으니까 0 나오고요. 이 두 개가 같아요. 0 나오고요. 같아요. 0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때 0, 다를 때 1. 이게 바로 XOR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1101이에요. 이걸 낫을 한다고 치면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꾸는 얘가 바로 낫이 되는 거예요. 크게 의미 없고요. 이 연산자 기호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얘가 XOR고요. 얘가 낫입니다. 자, 이거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건 왼쪽 시프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면은 오른쪽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뭐 이론적으로는 다 설명을 드렸지만 뭐 외울 때는 만약에 5가 있는데 왼쪽으로 좌측으로 2회 시프트를 했다.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2의 2승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측으로 2회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회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2회를 우측으로 시프트를 했다. 그러면 5 나누기 2의 2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원래는 뭐 좌측으로 2번 가고 우측으로 2번 가고 뭐 이런 건데 이 계산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천천히 하죠. 자, 이거 AND 기호입니다. 근데 10하고 6이래요. 10이라는 거는 10진수잖아요. 10진수. 그죠? 6도 10진수예요. 그러면 비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진법 변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2진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10을 2진수로 바꾸면 10을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거꾸로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 5, 10 나머지가 0이고요. 2, 2는 4 나머지가 1이고요. 2, 1은 2 나머지가 0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쓰게 되면은 1, 0, 1, 0이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6이라는 거는 1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1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AND를 할게요. AND를 합니다.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0이에요. 0. 얘도 0이에요. 얘는 1이에요. 얘는 0이에요. 그래서 00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인쇄를 하게 되면 얘는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C 언어에서 진법 변환 파트와 연산자의 그 비트 연산 파트가 있을 거예요. 걔를 보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5와 같은 경우는요. 둘 다 0일 때만 0이에요. 그래서 여기 1이고요. 01은 1이고요. 11은 1이고요. 00은 0이에요. 그럼 1, 2, 4, 8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14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5화예요. 됐습니까? 자, AND도 해봤고요. AND 했고 5화 했습니다. 자, 이번에 XOR를 한번 해볼게요. XOR를 하게 되면 입력 자료는 얘죠. 같으면 0, 다르면 1입니다. 다르니까 1이에요. 다르니까 1이고요. 같으면 0이에요. 같으니까 0이에요. 그럼 얘는 1, 2, 4, 8이니까 8하고 4를 더해서 12가 돼요. 출력을 하게 되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 밑에 있는 10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좌측으로 1 시프트를 했어요. 한 자리 시프트 했어요. 그럼 10에다가 곱하기 한 번 2의 1승이라는 얘기죠. 그럼 20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우측으로 시프트를 했어요. 그러면 10에다가 곱하기 한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0 곱하기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5가 돼요. 10 나누기 2 이래도 돼요. 됐습니까?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출제가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확답을 제가 드리기는 애매해요. 뭐 인력관리공단의 출제위원이 어차피 출제를 하게 될 건데 난이도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 연산은 좀 빼고 할까? 이럴 때도 있을 거고요. 다른 것들이 너무 쉬웠어. 그러면 비트 연산자 한번 넣을까?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진법 반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프로그래밍 기능사라는 자체가 프로그래머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기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진수가 뭔지, 2진수가 있고 8진수가 있고 16진수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호 변환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약하다면 C 언어에 있는 비트 연산자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풀이 방법 자세히 나왔으니까요. 네, 다음요. 네, 다음 복합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C나 자바나 다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A는 A 더하기 10 얘를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A는 A 빼기 10, 얘는 A는 A 곱하기 10, 얘는 A는 한 다음에 이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몫을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몫을 구하는 거.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있어요. A에 10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 결과는 뭐겠어요? A는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이 나오는 거고, 얘는 A는 A 빼기 2 이렇게 나오니까 뭐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이 결과값들이 바뀌게는 될 거예요. 근데 그 자체라기보다는 A에 지금 10이 담겨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식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A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뭐 30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A는 4랑 나눈 그 몫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 2, 8, 그러니까 뭐 2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절차적으로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면 A에 있는 값이 이제 변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코드의 결과를 프린트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A에 10이 담겨 있었는데 얘가 11로 변경이 되는 거고, 여기서 2를 뺐으니까 9로 변경이 되는 거고, 3을 곱했으니까 9, 3, 27로 변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27과 4를 나눈 몫을 구하는 거니까 6, 4, 24 맞죠? 4, 6, 2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6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A는 10이에요. 네, A를 쳐볼게요. 10이 담겨 있죠. 그죠? A 한 다음에 더하기 는 한 다음에 1을 이렇게 했어요. 자, A를 쳐볼게요. A가 11로 바뀌어 있어요. A 한 다음에 빼기 는 한 다음에 2. 그럼 A는 A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A를 또 쳐볼게요. 9가 됐어요. 그죠? A 곱하기 한 다음에 는 하고 3이라고 칠게요. 그럼 A는 A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를 출력해보면 27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한 다음에 땅땅 하고 는 한 다음에 4 이렇게 하면 몫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를 쳤을 때 6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복합 연산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절차적으로 쭉 해결해 가시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요. 네, 다음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네,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가 있습니다. 뭐 순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산, 그다음 관, 그다음 논입니다.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순이 되어 있고요. 산술 연산자가 섞여 있을 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네들 곱하기, 나누기, 목 구하는 거, 나머지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산수 하실 때, 그 수학 배우실 때처럼 똑같아요. 곱하기랑 더하기가 섞여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가로 있으면 가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있고요.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냥 같아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배웠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다음요. 논리연산자는 살짝 달라요. 낫이 먼저 나와요. 낫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은 AND, 그 다음 OR가 되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예제가 있어요. 프린트한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니, 어떤 식으로 하니,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출제를 한번 해봤는데 요거의 결과값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산관논이니까 산술연산자가 있어요. 산술연산자가 먼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10이 나오고요. 얘는 7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관계연산자를 해야겠죠? 그럼 얘가 10이 7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크니까 true가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AND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3하고 3을 곱하면 9예요. 9가 10보다 크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거짓말이 나오는데 관계연산자 그 낫이 있어요. 논리연산자 낫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낫을 만나게 되면 F였던 애가
true로 바뀌게 돼요. t로. 그럼 여기 t고 여기도 t예요. 그럼 t와 t를 AND 연산을 했어요. AND 연산을 하게 되면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요런 단계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산술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그리고 2단계에는 비교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논리 연산은 낫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AND를 한다는 거. 됐어요? 네,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겁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너무 대충 할 수는 없어서 설명을 쭉 한번 드려봤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시언어하고 자바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언어하고 자바하고 뭐 파이썬하고 다 어차피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차용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에 있는 걸 그대로 자바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C와 자바에 있는 걸 파이썬에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루두루 일단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물론 나오겠죠. 하지만 C 언어의 코드가 파이썬으로 변환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로 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떤 출력 결과가 나올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